네, 안녕하세요. 지지옥션 정강민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 벗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악마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직 완전한 끝이라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요. 그래도 엄연히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 시작부터 코로나 얘기를 하냐고요? 김 빠지게?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다다라서 여러분들 그동안 못다한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오늘 소개할 물건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여행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섬, 바로 제주도 경매 물건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사건부터 보시죠. 제주 상계 2020 타경 2948 2번 물건부터 5번 물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 내역부터 보시죠. 오늘 제가 소개할 용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인데요. 사건들을 보시면 층수도 호수도 참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채무자가 공땡땡시로 다 갔네요. 그리고 물건을 잘 한번 보시면 주의사항에 유치권이랑 토지 별도 등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뭘 주의하라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이 물건들도 일반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특수 물건인데요.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남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물건을 찾아서 싸게 낙찰받는 것이잖아요. 이 물건도 그냥 평이한 물건이 아닙니다. 일반 물건만 해보시는 분들은 물건 조회하러 들어왔다가 주의사항을 보고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제가 오늘도 꿀팁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주의사항 첫 번째, 유치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유치권은요, 권리는 맞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세탁소에 옷을 드라이 맡겼는데 지갑을 깜빡 안 가져온 거예요. 더군다나 처음 온 세탁소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주기 전까지 옷을 찾아갈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세탁소 주인 입장에서는 드라이비를 받아야 옷을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유치권이에요. 무슨 말이냐? 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 여기서는 보관 정도 되겠네요. 보관을 해야지. 그러니까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간단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세탁소 사장님은 유치권자이고 저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간단합니다. 돈을 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한다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하실 부분이 유치권은 권리는 맞는데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물건에서도 유치권이 주의사항에 있는 이유가 단지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해서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다세대 빌라이잖아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유치권 신고인이 공사대금 4억을 못 받아 유치권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까 그 세탁소 주인처럼 돈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한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유치권을 그냥 신고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 전화를 받아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법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올릴 정도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인수사항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된다고요. 신고만 되어 있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법원에
신고하면 솔직히 억지가 아닌 이상 다 받아줘요. 그게 맞냐 안 맞냐를 일단 따지질 않아요. 왜냐? 판사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그냥 신고한 것이니까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다시 보시면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가 있으니까 입찰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들어오란 얘기예요. 정말 평범한 물건들을 찾는 사람들은 그냥 나갈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라고 했지요. 자, 이제 파헤쳐 보자고요. 자, 가장 먼저 뭐를 봐야 할까요? 바로 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냐 아니냐를 봐야 합니다. 아까 그 세탁소 주인처럼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돈을 받을 때까지. 이 유치권자도 돈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이 부동산에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임차인 김땡땡씨가 본건을 전부 점유하며 보증금 6천에 살고 있다고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까지 했지요. 이 말인즉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부동산에 유치권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살고 있고 배당 요구 신청까지 했다고요. 그럼 끝이에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안 하고 그냥 유치권 신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말자고요. 이 물건 그냥 낙찰 받으시고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명도만 받으시면 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유치권자는 이런 성립하기 어려운 유치권 신고를 왜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겁 좀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낙찰가를 떨어뜨려서 자기가 싸게 낙찰 받으려고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인테리어 비용 같기도 해요.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거. 제 말 듣고 보니 유치권은 별 문제가 안 되지요. 그냥 일단 신고만 한 거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사항을 한번 보시죠. 토지 별도 등기라는 내용이 있지요. 이게 뭐냐면요. 토지 별도 등기는 일반적으로 집합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집합 건물과 다른 등기 내용이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신축하기 전 토지에만 설정된 이런 권리들은요,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유치권 문제 없고 토지 별도 등기 문제 없고 그럼 일반 물건이네? 누구한테만요? 이것을 제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한테만요. 이 물건은 특수 물건이 아니고 일반 물건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려워하는 물건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은 싸게 낙찰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것이 이런 비슷한 물건이 물건 번호 2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 물건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더 재미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약속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